안녕하세요. B2B 수주관리 TF 최희건, 신재민, 양준모입니다. 대시보드와 리뷰로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앞으로부터 하면 되죠. 앞으로. 3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근데 저기서 최희건, 신재민, 양준모 할 때 마이크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나? B2B 수주관리 TF 최희건, 신재민, 양준모입니다. 바로 하나 이렇게. 안녕하세요. B2B 수주관리 TF의 최희건, 신재민, 양준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최희건님, 저희 B2B 수주관리 TF가 지난해 만들어지면서 사업, 영업 대상으로 교육, 그리고 테스트 많이 하시던데 정확히 어떤 거죠? B2B 수주관리 소개에 앞서서 공상평이라는 단어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LG그룹사의 공통 업무를 상향 평준화하는 과제입니다. 저희 B2B 수주관리는 이러한 공상평 과제 중 하나로서 U+를 비롯해서 전자, 디스플레이, 이노텍 등 B2B 영업을 하는 계열사들의 표준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글로벌 솔루션 기반의 IT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를 토대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러면 B2B 수주관리에는 어떤 솔루션이 있죠? 예, 저희 B2B 수주관리 솔루션은 파이프라인 수익성 리스크 시스템으로 나뉘어집니다. 파이프라인은 글로벌 1위 사업자 세일즈포스의 SaaS 플랫폼 세이지 클라우드를 도입하였고요. 수익성 리스크 시스템은 LG CNS 자체 솔루션을 도입해서 U+ 향으로 커스터마이징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일즈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미 유큐브에 저희가 프로파일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오늘 소개드리는 세일즈 파이프라인은 또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세일즈 파이프라인 관리는 영업 기회를 등록부터 수주까지 영업 활동 단계별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시스템에 축적해서 우리가 보유한 영업 기회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지, 실적이 부족하다면 어떤 영업 단계에 있는 어떠한 영업 기회를 지원해야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영업 활동 관리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업무 생산성과 영업 부서의 영업 활동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새로운 파이프라인에서는 영업사원이 활동하는 모든 영업권에 대해서 시스템에 영업 기회로 등록을 해야 하고요. 이를 통해서 정보를 축적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영업 현황 점검, 실적 전망을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선임 부서나 관리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통해 영업사원부터 부문장님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엑셀과 PPT 같은 문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대시보드로 조회되어 별도의 수작업이 불필요하고요. 또한 영업활동 중 발생되는 투자 비용 심의 기능도 신규 파이프라인 시스템의 기능으로 반영되어서 기존 투자 심의 시스템을 대체하게 됩니다. 또한 수주 이후 구매 요청 또한 신규 파이프라인에서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수익성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익성 리스크 관리는 영업 기회의 건전성을 영업 단계별로 점검하는 것으로 앞서 소개시켜드린 파이프라인과는 별도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였으나 시스템과 연동을 통해서 이용자분들이 큰 불편함 없이 파이프라인과 수익성 리스크 시스템 간 유기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성은 일반적으로 제한 수주 단계에서 2번의 수익성을 산출을 하고요. 수주 이후 필요한 경우에 변경 수익성을 산출하게 됩니다. 우선 기존에 엑셀로 관리하던 50여 개의 경제성 분석 툴을 표준화 및 시스템화해서 영업사원이 직접 시스템을 통해서 영업기회별 수익성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산출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요. 때마다 변경되는 경제성 분석 툴을 최신 버전으로 찾아서 헤매일 필요도 이제 없습니다.
적정 이익률이 충족되지 않아서 사업팀 확인이 필요하거나 너무 복잡한 예외적인 수익성 산출로 인해서 사업팀 확인이 필요할 때만 사업팀 검증을 하는 프로세스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일례로 수익성 시스템의 제한을 위해서 회선 속도라든지 구간 거리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별도 투자 없이 적정 영업이익률에 도달하는 경우에 사업팀 검토 필요 없이 영업 의사결정으로 바로 고객에게 제한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업팀도 경제성 분석 작업에 과도하게 소모되던 업무 투입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요. 당연하게 업무 효율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엑셀로 주고받던 네트워크 투자비 산출 요청 및 결과 접수도 이제는 시스템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되고요. 전용회선, 비즈넷의 네트워크 투자비 간편 산출 기능도 시스템에 반영해서 필요하다면 네트워크 부문에서 투자비를 산출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영업사원이 바로 러프한 투자비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수익성 관리에 대해서 잘 들어봤고요. 다음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수익성에 이어서 리스크 관리 말씀드리면 리스크 관리는 영업 단계별로 리스크 항목에 대해서 영업 및 유관 부서가 사전 점검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투자 심의의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를 점검 항목으로 표준화해서 50여 개의 평가 항목을 구성하였습니다. 이것을 현재처럼 엑셀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스템화해서 영업 단계별, 평가자별,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를 이력으로 관리합니다. 모든 영업 기회에 대해서 50개 항목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비즈 케이스, 즉 영업 기회 유형과 특성별로 항목을 차등 구성하였습니다. 간단한 영업 기회는 10개 미만으로 적게 항목을 평가할 거고요. 복잡한 대형 영업 기회는 50개보다는 많게 평가 항목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전적으로 리스크를 평가해야 하는 영업 기회에 대해 집중적으로 평가, 관리하게 됩니다. 네, 세일즈 파이프라인 관리를 잘하는 선진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좀 부탁드립니다. 파이프라인 관리는 90년대부터 북미 유럽에서 널리 도입된 영업관리 기법입니다.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 또한 북미 유럽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2000년대 이후에 이제 도입하기 시작하였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선진 사례는 없고 지금 이제 도입 단계 중입니다. 폴춘 500 기업은 이제 모두 도입을 하였고 대표적인 BP 사례로는 T-모바일, 버라이즌, 텔스트라, 시스코, 소프트뱅크, 그리고 ABB, 머스크 등의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2014년부터 파이프라인 관리라는 그런 체계를 도입을 하였고요. 2016년에는 우리가 사용할 예정인 세일즈포스 솔루션을 도입하여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BP 사례에서 파이프라인 구축 범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 벤치마킹 결과 신규 파이프라인 시스템은 업종을 불문하고 대부분 유사한 프로세스로 구축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를 기반으로 기회 등록, 참여 검토, 그 다음에 제안, 협상, 수주까지의 범위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단 수주 이후의 구매 요청은 업무 중복 방지를 위해서 파이프라인 시스템에 신규로 기능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수주 이후 성과 관리는 별도의 운영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당사가 신규 구축하는 수주 정보 시스템과 기존 레거시 시스템을 활용해서 수주 이후의 매출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지 등의 실적 트래킹이 가능한 체계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BP 사례에서 파이프라인 관리 지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해외 벤치마킹 과정을 통해서 각 사별 표준 관리 지표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당사 유관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성과 지표, 활동 지표, 운영 지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고 하위 상세 관리 지표를 표준화하였습니다. 앞으로 파이프라인 관리는 단순히 KPI 중심의 성과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 부서의 활동성 그리고 시스템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 현황 등까지도 실시간으로 대시보드와 리포트로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신규 파이프라인은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사용자가 직접 리포트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조직별, 개인별로 필요한 정보를 적실성 있게 산출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변화 관리에 대한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만나본 글로벌 BP 사례를 보더라도 세일즈 파이프라인 관리 정착에는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영업사원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회사의 성과와 생산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변화 관리는 세일즈 파이프라인 관리가 유지되는 한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도입 연차별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직별, 직급별, 시기별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육과 현장 커뮤니케이션을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이미 11월부터 매주 발송되고 있는 뉴스레터 및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동영상 소개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은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조직과 직급별로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오픈 이후 제대로 사용하고 정착되어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옳은 방향으로 변화하기까지는 장기간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속적인 반복 교육과 변화 관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요. 좋은 솔루션 도입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경영진의 지원과 관심입니다. 저희는 이미 부문장님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계시고요. 또한 부문 전체가 온라인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변화 관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벤치마킹 시 삼성전자 영업 임원께서 해주신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보다 앞서서 경험한 회사의 영업 담당 임원이 해주신 얘기라 조금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파이프라인 관리 체계를 반기지 않았던 영업이 이제는 파이프라인 관리 시스템으로 일과를 시작하고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행동 사고하는 방식이 변화하였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B2B 수주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아주 상세한 매뉴얼 그리고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B2B 수주 관리 TF의 최이권, 신재민, 양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